이제 줄기세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네. 부작용 없는 오래도록 내 이처럼 쓸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편안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 혈액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치료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어떤 치료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줄기세포 치료법 또는 줄기세포 유도술이라는 거는요. 네. 우리 피 안에는 우리 몸을 낫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세포가 있는데 네. 피 안에서 그 과정에 우리 세포를 재생시키고 이렇게 치유시키는 그 세포와 단백질을 모아서 빼서 특정 부위에다가 몰아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흐르는 피 안에서 있는 세포만 관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치 소몰이 하듯이 그 단백질과 세포를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다 갖다 주면 네. 아무래도 더 그 낫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은 이제 세포학적으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낫는다인데 저 낫는 과정을 증폭시키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더 빨리 잘 낫게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네. 줄기세포 치료를 더 추가하면서 이제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과정이 복잡해지고 이런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요.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은 뭐 의사와 뭐 간호사, 그 병원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환자분들은 단지 이제 우리 건강검진할 때 피 검사하기 위해서 체열 조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팔뚝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그 체열만 좀 해내면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체열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공관을 이용해가지고 뭐 감염이 되거나 어떤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안전한 상태로 원심 분리기라는 데다 넣어서 피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세포가 있거든요. 그 세포들이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원심 분리를 하면 층이 지고요. 그 층이 진 데서 필요로 하는 세포를 골라내는 거죠. 지금 나왔는데요. 위에 이제 상방 부분에 이제 약간 노란 색깔이 띄는 저 부분이 그 줄기세포를 유도해낼 수 있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세포층입니다.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기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네네. 네. 도움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또 화면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수술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병원은 이제 일단 수술 그 그러니까 수술대에 그 메스가 없습니다. 레이저를 대신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인공뼈라는 그 어떤 가루에다가 저 노란 액체가 피에서 뽑아낸 그 PRP라는 그 혈장 용액입니다.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준비를 해놓고 지금 저 보이는 모습이 임플란트 픽스처예요. 그 치아 뿌리에 해당되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이제 뼈에다 준비한 데다가 이제 엔진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식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요 이제 인공뼈에다가 예전에는 식염수를 써요. 멸균 식염수를 썼는데 또 요즘도 여전히 쓰고 있죠. 썼는데 그 PRP라는 걸 넣어가지고 대신해서 세포를 촉진하게 했고요. 지금 방금 들어간 게 PRF라고 잇몸도 또 재생이 돼야 됩니다. 잇몸도 재생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넣어서 꿰매 넣고요. 지금 레이저랑 PRF라는 줄기세포 유도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화면에서 피가 안 난 화면이 보였습니다. 네.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를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각도, 길이, 위치 이런 것들이 잘 적절하게 됐나 또 CT를 찍어가지고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절개를 하고 보험 아프고 그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피가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안 아프고 염증 걱정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치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준비한 화면과 함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뼈의 형성 속도가요. 약간 빨라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생시키는 세포의 양이 많으니까 일을 집중적으로 해서 빨라지겠죠. 많은 논문들을 취합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한 1.6배에서 2.2 정도 빨랐다는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뼈의 밀도도 한 1.4배 정도 더 높아지는 걸로 여러 논문들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피부과 자료를 보니까 PRF라는 줄기세포 유도체를 사용을 해서 화상치료를 했던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를 비교했던 게 있더라고요. 같은 환자인데 보면 PRF 오른쪽을 보면 사용한 경우는 그러니까 흉터 조직이 거의 없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전에 기법으로 했을 때는 약간 이제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그 정도로 이제 재생 촉진에 좀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예. 그 빨리 아문다. 네. 그리고 치조골이 보다 튼튼해지고 단단해진다. 네. 예. 이런 이제 설명이신데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임플란트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게 이제 수명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아주 장기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PRF라는 줄기세포 유도술은 작동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의 덕분에 10년 갈게 30년 간다. 이렇게 찾아내기는 좀 약간 어려워요. 찾아내기 어렵고 그 롱통한 기간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수술하고 한 일주일 동안 안 아프고 안 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4개월, 5개월 기다려야 될 게 2-3달만 기다리면 되고 요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네. 처음에 보통 이제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짐작에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전에 정말 임플란트 시술 받으면 뭐 6개월 동안 뭐 네. 아파서 그쪽으로는 어떻게 뭐 씹지는 또 못하고 벌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 많이 봤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이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한 환자분의 사례와 함께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케이스는요,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보통의 경우는 치료 전이라고 나와 있는, 치아가 하나 빠졌는데 그 앞에 치아도 큰 어금니를 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애매해가지고 줄기세포 유도술을 이용해서 뼈를 한번 살려보자.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주지만 없는 뼈를 소생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전에 잘 안 됐던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임플란트를 했고요. 앞쪽은 사라진 그러니까 잇몸뼈를 살려내는 그 수식을 해가지고 살려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네. 뽑아야 될 치아를 이렇게 살려냈던 그런 경우고요. 네, 이분이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라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빨리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거를 좀 해낼 수 있게 했던 그 도움 크게 준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줄기세포 치료, 그러니까, 무치아, 아예 치아가 없으셔서 많이 건드려야 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왜 잇몸뼈가 좀 부실하시니까 만성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요, 뭐, 재생술을 안 해도 원래 건강한 거예요. 네네. 근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생력이 평균 수준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보상해주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해주기 위한 활동으로 PRF를 이용한 줄기세포 유도술이 네. 아주 적절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고령이시거나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도 해볼 수 있는 임플란트라는 말씀이세요. 네. 가능한 임플란트예요. 자, 이용하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